안녕하세요. 인천섬 이야기 15번째입니다. 벌써 15번째인데 다음 주에 16번째 16회까지 하고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이니까 4개월 정도 했죠. 그러니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14번째는 장봉도의 이제 곶배 이야기, 새우를 잡던 이제 배의 이름이 이제 곶배인데 곶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곶배는 원래 이제 강화도 곶배가 유명한 겁니다. 원래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인 배 이름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오늘은 성모도하고 강화도의 젖배하고 곶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곶배 얘기도 좀 중요하긴 하지만 이 새우잡이, 그 젖새우잡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침 이제 김장철이 되고 이제 새우가 나오기 시작하는 철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한 개관 정도 설명드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현재 강화군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강화군은 한 6만 9천 명 정도 인구가 이제 주민등록상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요 지역인데 이제 여기 삼산면이라고 하는 데는 약 한 2,2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인구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인구니까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선원면이나 길상면 이런 데가 조금 이제 인구가 많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전면이 좀 많은 편이고 하전면은 이제 아무래도 양도면이나 하전면은 공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인구가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되는 겁니다. 자, 성모도에 대해서 약간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도는 주민등록상에는 삼산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본문사랄까 최근에 이제 온천도 개발돼서 이제 온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양 염전이라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염전 이제 원래는 바다에 있는데 이제 막구 염전을 만들었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골프장으로 18홀 골프장으로 이제 오픈을 했죠.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강화 성모도하고 저 위에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섬이 따로따로 섬이 있었는데 섬이 3개였는데 그걸 막아서 이제 하나의 이제 성모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우리가 성가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이제 시월회라고 하는 하고 치화선이라고 하는 그 영화 촬영 장소로 유명하고 특히나 이제 시월회라고 하는 영화는 촬영 장소는 꽤 유명하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연세가 드신 한 30대,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시월회 영화를 잘 아실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 시월회 영화는 미국의 헐리우드에서 그 리메이크돼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제 인기를 끌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그 이제 영화 촬영 장소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태풍에 이제 싹 쓰러져 이제 가건물인데 없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강화군청에서 최근에 이 부분을 다시 복원한다고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복원할 필요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이렇게 성모도 자연 휴양림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명산이랄까 상봉산이랄까 이렇게 한 300m가 높은 해발 300고지가 넘은 이런 그 산도 좀 있어서 이렇게 등산하기도 상당히 좋은 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전에는 이렇게 이제 외풀이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10분 정도 갔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성모대교가 만들어져서 바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성모대교가 다리를 놓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는 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원래는 이제 다리는 여기 외풀이 지나서 이쪽에서 이제 다리가 있는데 원래는 그런 게 아니고 건평항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바뀌어진 거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 아래 보시면 이제 골프하고 이제 스파 리조트가 있고 여기가 삼양염전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머리 해수욕장이 좀 유명한 데 중에 하나고 제일 아래가 이제 어류정이라고 해서 주로 새우를 잡아서 이제 연료 이제 가져온 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 위에 하리항이라고 있는데 저기 하리항은 이제 미법들할까 뭐 서검도를 좀 갈 수 있는 데고 옛날에는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연평도랑 아주 가까워서 같은 생활권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작년에인가 그 보름도 컨설팅을 해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외포리에서 가면 보름도 주문도가 한 1시간 20분 정도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모대교가 만들어졌으니까 하리항을 좀 준설을 해서 여기서
보름도 주문도를 가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청원도 이제 주민들이 청원하도록 이제 만들어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보름도까지 한 20분 정도면 갈 수 있거든요. 접근이 되게 쉽고. 그 나중에 좀 이게 이제 남북 관계가 긴장 관계가 좀 풀리면 이 부분이 좀 개설돼서 연평도까지 이렇게 같은 그 관광 루트를 만들거나 궁극적에는 이렇게 연평도가 강화에 편입되는 현재는 이제 옹진군인데 이렇게 하면은 같은 생활권도 되고 관광지로서도 이제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성모도는 다른 데와 다르게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나 이제 뭐 관광지로 워낙 유명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최근 다리가 이제 낮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원래 이제 성모도라고 하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그 섬이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삼산면이라고 해요. 그 옛날에 이제 송과도, 그 다음에 중간에 성모도, 그 다음에 어류정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송과도하고 성모도는 조선 숙종 때,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이제 이게 저기가 된 거, 매립을 하게 된 거죠. 매립을 하면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송가평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이제 주로 다 저기가 되겠죠. 다 논으로 개발돼서 이제 그 벼농사를 하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벼농사 관련된 건 상당히 유명하고 강화 쌀 중에 제일 비싼 데가 바로 이제 이 성모도 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도 보실 거지만 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쌀농사, 벼농사를 짓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뭐 이런 문화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농악이 여기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막걸리 술 담는 기술들도 상당히 이제 있는 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일제강점기 이제 50년대, 1920년대 말부터 이제 50년대까지 성모도하고 이제 그 어류정도하고 이렇게 이제 메꿔서 이제 저기 섬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섬이 하나, 둘, 세 개가 합쳐서 하나로 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삼산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이 대부분 농토로 개발된 데고, 그 다음에 요 안에는 이제 매음리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그 매음자가 그 매자가 이제 연기 매자입니다. 이제 옛날에 소금이 많아가지고 이제 염전에 많아가지고 물을 끓여서 이제 그 연기가 나고 뭐 이러니까 연기가 워낙 많이 나는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매음리라고 그러는데 이 동네가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염전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교동도 섬이 여기 보신 것처럼 하나, 둘, 셋, 네 개가 합쳐서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게 대부분 여기가 이제 그 매립된 데는 다 저수지가 아니면 이제 농토가 되겠죠. 벼농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동도 벼농사가 꽤 유명하고요. 참고 삼아 주문도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섬이 하나, 둘, 세 개인데 합쳐져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강화는 대체적으로 본도도 마찬가지지만 매립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오른쪽에 이제 설명 나온 김에 강화 본도하고 아래 있는데 이게 이제 섬이 두 개가 있었고 옛날에 배가 이렇게 다녔던 거죠. 조선시대 후기 때 민두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수인데 이분이 이제 여기 선두평을 막아서 이제 한 2,000명 정도를 이제 동원해서 막았다고 하는 이런 기록도 있고 거기 이제 기록과 이제 성덕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를 뭐 상도, 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 섬이 두 개라고 해서 이 지역을 이제 양도면이라고도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섬, 아래에 있는 섬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이제 해안가가 이렇게 있는데 일주도로가 이렇게 해안가가 있고 여기 쭉 이렇게 직선 코스로 가면 이제 강화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이는 데가 여기 보이는 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좀 보시면 되겠고 요 자료는 이제 최영준이라고 하시는 그 고대 교수를 하셨고 지금 정년하고 정년 끝나시고 지금 이제 홍천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이분이 연구한 자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원래 이제 강화 분이시고 이제 인천에서 이제 재고를 나오셨고 재물고등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고등학교 때 강화 사시다가 와서 이렇게 그 개항장이 있는데 그 이제 일본 조개, 청국 조개를 보고 야 너무 이렇게 그 건물이 좀 희한하구나 이상하구나 이런 의문들이 이제 많이 생기셔서 이분이 이제 저 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그 지리학과를 나오셨는데 석사 논문이 바로 뭐냐면 그 차이나타운의 그 조개, 청국 조개, 일본 조개 있죠.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아마 이분 때문에 이 논문 때문에 이제 그 차이나타운에 있는 그 일본 조개나 청국 조개
있는 이쪽에 있는 그 자료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연구 자료가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이제 훌륭하신 분이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고 뭐 전에 요 관련된 자료를 제가 이제 쓰겠다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뭐 언제든지 쓰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토와 민족생활사라고 하는 책이고 참고적으로 이 책은 세계 유네스코 대회인가 그 세계 이 체계에서 우리나라 대표책으로 선정돼서 이제 이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한번 이제 저기 참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책들이 내용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섬이 세 개가 여기 송가평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가 이제 다 바닷가에다가 이제 매립을 하니까 이제 농토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농토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를 이제 성모 그 농토가 개발됐던 거죠. 그래서 그 위가 이제 그 성모 삼리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뭐 그냥 마을 이름은 구란 마을이라고 합니다. 구가 이제 거북기자 이렇게 산 밑에 상봉산 밑에 이렇게 그 거북이 알처럼 생겼다 이렇게 하는 마을인데 거기가 성모도 쌀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죠 여기 성모도 쌀의 30%를 이제 여기서 생산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쌀이 상당히 좋아서 성모도의 대표하는 쌀이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옛날부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민속주를 담궈 먹었던 이런 기록이 있고 제가 이제 한 2년 전인가 이 성모 삼리 이제 컨설팅 해드리러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랑 이제 같이 갔는데 이제 그 양산순 씨라고 하는 어르신이 계시는데 성모 삼리에서 이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민속주를 담는 방법을 만드셨고 그랬는데 한번 재현해보고 그랬더니 술 맛이 상당히 좋고 아주 깔끔하고 이제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걸 이제 담아보시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 농악은 얼마만큼 유명한가 하면 우리나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산 농악 중에 이게 이제 구란 농악이라고 이름을 이제 부르는 겁니다. 성모 삼리에 있는 데인데 구란, 뭐 귀란 이런 같은 구자가 이제 그 거북귀자니까 귀나 구나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삼산 농악인데 워낙 유명한 농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농악 중에 하나고 그래서 여기의 특징은 장구보다는 북을 위주로 편성하고 소고놀이에서 이제 가락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주로 이제 구성은 뭐 씨 뿌리기, 김매기, 콩 심기, 새참 먹기, 벼베기, 벽가마 쌓기 해서 그 처음부터 이렇게 그 농사와 관련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체록된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신 것처럼 문윤수 씨라고 이제 그 마을에 사시는 어르신인데 어릴 때 이제 상모 돌리기 하면서 같이 참여한 적도 있고 뭐 음력 1월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이 농악에 이제 마을 내내 이렇게 다니고 그 송가평까지도 같이 가서 이제 하셨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없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그 차동섭 씨라고 이제 그 이분은 이제 저기 신천리에서 사셨던 분인데 이제 저 공무원 하셨던 분이세요. 은퇴하고 이분이 이제 이 농악을 이제 상당히 잘하시는 농악으로 꽤 유명하신 분인데 그래서 고향에서 이제 그 농악팀을 만들어서 이분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연습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들이 가서 이거를 좀 계속 좀 이렇게 전통도 개성하고 좀 부활도 시키고 다시 좀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연습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2018년 제1회 이제 상봉산 그 구란마을 뒤가 이제 상봉산인데 상봉산 그 진달래 축제하면서 이렇게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서서 이렇게 농악을 해서 재현하는 거고 이게 한 석 달 연습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 계신 분이 이제 그 상소이신데 이분이 이제 차동섭 어르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분이 의해서 이제 계속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거를 다시 이제 구란 농악을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고 지금도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이제 이 농악 그 다음에 그 민속주 이거를 좀 부활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랑 같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그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컨설팅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마을은 또 되게 재미있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 이 돌이 얇은 것들이 한 두께가 10에서 20cm 아주 얇죠. 그걸 이제 박석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유명한데 이게 돌이 일정하게 이렇게 얇게 이제 깨지고 겹겹이 이제 쌓이고 시루토처럼 이제 깨지고 그다음에 재질이 상당히 단단해서
이걸 이제 포장용으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위에처럼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렇게 그 성모도의 박석도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임금에게 이제 건의를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최근에는 성모도의 박석이 종묘하고 광화문, 그 다음에 숭례문 복구하는 데 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종묘나 광화문 가시면 그 입구에 들어가면 그 아래에 그 시멘트 바닥에 안에 돌을 깔아놓은 거 있죠? 그걸 박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돌은 워낙 유명해서 이제 박석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삼산초등학교에서 그 뒤로 해서 그 마을로 넘어가서 수목원인으로 넘어가서 그 산으로 넘어가다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돌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아주 얇은 돌들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박석도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마을을 좀 경관 사업으로 이렇게 문갑도처럼 이게 경관 사업으로 이제 한번 이 돌을 쌓고 해서 새롭게 만들면 어떠겠냐 이제 이렇게 건의를 좀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박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느리면 뭐 박석돌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봉산은 위에서 보면 해발 한 316m 정도 되는데 정상에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은 건데 약간 가을쯤에 가서 찍은 겁니다. 늦가을쯤에. 그래서 이제 정상에 있고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이제 바로 주문도가 되겠습니다. 주문도가 되고 쭉 끝으로 나온 데가 살구지라고 하는 데고, 그 약간 적은 섬 여기 있죠? 요게 이제 새우가 유명했다고 하는 이제 새우 어장이 유명했다고 하는 이제 그 어장, 십시도 어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이제 매음리라고 하는 이제 마을이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거보다 더 이제 경치가 좋은 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보문사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쯤 가면 이렇게 벼가 노랗게 가는 이 모습이 아주 경치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제 여기 성모도가 되어 있고 매음리가 되겠죠. 이제 염전이 있는 거고, 선수어장, 음념어장, 수시도어장, 만도리어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아까 사진 정상에서 본 게 바로 여기 수시도라고 하는 섬이 되겠죠. 어장이 있는데, 그래서 주로 옛날에는 이제 주로 조기, 젖새우 이게 2대 어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주로 이게 연평도까지 이제 했던 거죠. 이게 그래서 가장 큰 어장, 이제 어종이 조기하고 이제 젖새우였던 것들이죠. 이렇게 물론 이제 민어, 밴댕이도 있긴 했지만 이게 이제 2대 어업 중에 하나 있고, 이 주변에 워낙 많은 이제 어장들이 있고, 주로 이제 이런 은념이나 수시도나 만돌이나 이런 데는 선수나 이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젖새우만 잡았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인터뷰를 좀 하고 그 성모도 사시는 분이나 이제 선수포구 가신 어르신들한테 계속 여쭤봤더니 그런 건 아니다. 여기에서 밴댕이, 숭어 이런 것들 조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도 나온다. 근데 그 중에 새우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새우에 대해서 조금만 상식적으로 하나만 좀 알고 넘어갈게요. 젖새우는 월동 세대와 여름 세대가 있습니다. 새우는 1년생이 아니라 6개월생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월동 새우는 음력 7월 하순부터 10월경에 알에서 깨어나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이제 추우니까 성장을 멈추고 가만히 있다가 4월부터 성장해서 이제 5, 6월에 알을 낳고 이제 한 달 정도 생활하다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오랫동안 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오젓, 육젓이 상당히 이제 유명한 거죠. 왜? 10월 달에 알 낳고 그 겨울에 이제 성장이 멈춘 세대거든요. 산란 직전에 있는 거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새우가 제일 유명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름 이제 젖새우는 5월, 6월에 이제 알에서 깨어나서 그 7월부터 10월 사이에 산란하고 죽어요. 근데 이때 이제 주로 이제 가을 새우를 많이 잡는 것들이죠. 그래서 새우는 그래서 이제 1년생이 아니고 6개월 정도 되고 월동 세대, 여름 세대로 구분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상식을 좀 알아서 보시면 되겠고, 그거는 요분 김준이라고 하시는 분이 연구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새우를 잡을 때 그럼 뭘로 잡았냐? 이렇게 되면 이제 중선이라고 하는 섬을 배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중선은 주로 조기를 잡고 그 다음에 새우를 잡을 때, 그래서 이제 이 배 하나 가지고 조기도 잡고 새우도 잡았던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새우를 잡는 배를 젖중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젖자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젖배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젖중선, 이 새우잡이 배가 동력이 없어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도에서는 멍텅구리 배, 충청도에는 실치잡이 배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경기도나 이제 강화도에서는 뭐 곶배라고도 얘기합니다. 특히는 이제 강화 곶배는 우리나라 이제 조선 역사의 배 역사에도 나오는 정도로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왜 이걸 중선이라고 부르나요? 하면 여기 그림처럼 가운데에 그물배가 중앙에 양쪽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중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운데에 그물이 매달려 있는 배를 뭐 지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곶배 얘기를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일본 조선 시대 때 이제 강화를 근거지로 해서 이제 마포까지 오르내리던 이런 배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런 거고 그 앞말에는 이제 배가 이제 동력선이 등장하고 해방 후에는 이제 그걸 조금 이제 개량을 해서 새우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이 무동력소로 이제 개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제 설명들이 나와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주로 그 돛대라고 이제 있고 돛대는 이제 뭐 그 막대 역할도 하고 물건도 올라내릴 수 있는 역할도 하고 여기서 이제 호롱쌀, 큰 호롱 받침대 뭐 이물 사태대롱 뭐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이제 주로 돛을 풀어주고 이제 그 감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그런 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강화의 그 우리나라 중선배가 조금 개량이 돼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새우젓을 잡았던 거고, 그래서 그 강화 곶배라고 하는 게 워낙 유명하고 우리나라 이제 이 한선 우리나라의 전통 배에도 나올 정도로 꽤 유명하고 이랬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배가 이제 60년대 말부터 배가 이제 동력선이 발달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강망이 들어오고 닷배가 이제 나오게 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멍텅구리 배를 가지고 곶배를 가지고 이제 뭐 계속 잡았던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물론 이제 이 곶배는 94년도에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도 이제 존재했던 거고 나중에 새우잡이 배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안강망이나 아니면 닷배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잡다가 보니까 이제 뭐 만도리 해변, 만도리 어장, 용유리, 강화도가 뭐 영종도 국제공항 건설 이 문제로 이제 물막이를 하고 그다음에 선수어장은 한강 오염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고기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들어서 잘 안 잡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서해 인천 앞바다는 60년대 말 정도 되고 70년 초 되면 대부분 이제 고기가 잘 안 잡혀요. 그러니까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얼어저지선이 생겨서 어디 이전까지는 이제 고기 잡으러 못 올라갈 정도가 되는 것들이죠. 특히 이제 그 유명했던 그 주름 그 보름도 밑에 아차도가 이제 그 새우젓이 꽤 유명했던데 여기도 이제 나중에 이제 못 잡을 정도 되죠. 제가 3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좀 발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닷배나 아니면 안강망 어업을 가지고 이제 동력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동력선을 가지고 하든가 무동력선을 가지고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옹진이나 강화배 그다음에 뭐 문갑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전북 전남까지 이제 장기 출가 어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떠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그 새우젓을 잡았던 것들이고 이거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갑도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이제 임성빈 그 어르신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버님 따라서 간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럼 언제 갔습니까? 물어보니까 주로 음력 정월부터 음력 15일까지는 이제 매일 이렇게 농악도 하고 놀고 이러다가 구정에 밥 먹고 이제 정월 대보름 넘으면 이제 이때 이제 그 새우잡이를 이제 잡으러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북쪽에서 내려올 때 높새바람 타고 이제 쭉 그 무동력선이 가는 경우도 있고 동력보다 빨리 간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가서 이제 주로 전북이나 정남 가서 이제 이 새우를 잡으면 이제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 잡은 거를 잡으면 그 옆에 운반선이 있습니다. 그럼 운반선은 이제 목포나 신안이나 전북에 가서 이제 그 위탁 판매가 되고 뭐 거기서 판매했겠죠. 아니면 이제 거기도 이제 저기가 있겠죠. 선주가 있어가지고 이제 객주가 있어가지고 객주가 이제 그걸 이제 새우젓을 팔았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잡은 것들이 대체적으로 그 지역의 어획고로 잡혔던 것들이죠.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다가 한 7월 이제 한 8월 정도 이제 민어까지 잡으면 그때 와서 이제 다시 인천으로 와서 이제 인천이나 강화로 와서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9월 10월 달에 이제 인천 강화 쪽에 이제 새우를 잡는다고 이제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장기 출가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뭐 매음리에 사시는 뭐 배충원 씨랄까, 이분은 이제 수협에서도 근무하셨고 82년도에 이제 그 수협에서 강화 수협에서 처음으로 이제 저기를 한 거죠. 위탁 판매, 저기 새우젓 위탁 판매했던 거죠. 그 전에는 주로 이제 그 선주나 그다음에 객주가 이제 주로 이제 객주가 이제 했던 거, 돈도 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 배충원 씨가 이제 70년대인가 그분이 이제 수협에 들어가셔가지고 처음에 82년도부터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그 외포리에서 이제 그 새우젓 위탁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억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주학 어르신이나 뭐 지유식 씨는 직접 이제 장기 출가를 하셨던 기억이 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갑도에도 13번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임성민 이 어르신도 아버님 따라서 이제 간 기억이 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증언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는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전남 전북으로 나가게 이제 갔던 거죠. 그럼 어느 정도 됐냐? 이걸 자료를 좀 찾아보면 81년도에 전남의 젖새우 조업선 현황을 보면 강화배가 한 70개 정도가 되고요. 옹진배가 한 30개, 영광이 10개, 그 다음에 신안배가 130개 정도 되죠. 그래서 300척 중에서 약 한 34% 정도가 주로 강화하고 옹진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특이한 거는 그 톤수가 영광이나 신안보다 톤수가 더 커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동력선도 많고, 무동력선보다 이제 동력선이 많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뭐냐 하면, 강화나 옹진에 있는 배나 그 조업이나 조업 방법, 그물, 어선 이런 것들이 전남이나 전북보다는 상당히 우수했었다. 이렇게 이제 그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60년대나 70년대 강화나 옹진 사시는 분, 인천 사시는 분들이 거기 내려가서 배를 지어주고, 그 배목수라고 하는데 배를 지어주고 직접 만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계시고, 또 뭐 네 번째가 다섯 번째 한 것처럼 소청도나 대청도에 예를 들어서 홍어도 이제 뭐 특산도에 전해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적어도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인천에서 있는 이런 선진조업 배나 어업이나 기술, 그 다음에 그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남 전북보다는 상당히 우월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우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고기를 잡아도 별로 충돌이 되지 않았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 사람들이 이제 오도록 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에게 이제 기술을 전해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선진적인 분들이 계셨다. 선진적인 기술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81년도 이제 자료인데 그 지역별 이제 새우 생산 실적을 보면 강화 옹진 같은 경우는 이 당시 뭐 17%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신안어장은 60%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고 뭐 천수만 어장 9% 정도 되니까 이때 이제 70년대 80년대는 그래서 이미 인천 강화 옹진은 이미 새우젓이 잘 나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냐면 이게 이제 전남이나 전북으로 갔다는 거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칠산어장이나 영광어장, 신안어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여기 이제 워낙 새우젓이 많이 잡혔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이죠. 많이 잡혔는데 그만큼 기술은 안 돼서 여기 있는 분들이 선진적인 기술을 가르쳐 줬다. 어법, 어구, 어망, 그 다음에 배, 수리함, 배 이런 것까지도 이제 전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이제 인천이나 강화 옹진에서는 이제 새우가 잘 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그분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전남이나 충청도에 있는 분들이 이제 기술을 습득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안 잡히다가 2007년도 이후에 만도리 어장이나 장봉 어장, 선수 어장에 이제 젖새우가 또 다시 이제 활기를 띠게 되고, 특히 이제 가을철 강화에서 이제 새우가 아주 많이 이제 잡히는 거죠.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에 제가 그 울도에 갔을 때 이미 그 강화 전라도나 충청도에서 올라오신 배들이 새우 잡는 것을 이제 제가 직접 봤다고 말씀드렸죠. 인터뷰도 했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목포 신안배들이 울도, 가클도, 강화, 백령도까지 와서 젖새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반대로 출가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래서 이 배들이 이제 생산 시설도 좋고 배 톤수도 커요. 뭐 20톤 정도 되고 워낙 규모도 크고 그 다음에 그물도 상당히 뛰어나고 그 다음에 더 이제 저기 한 거는 근해어업 허가권을 갖고 있어요. 이 지역에. 그래서 이 강화 옹진 쪽에도 이 충청도나 전라도 배들이 올라와서 잡아도 큰 문제가 되진 않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이제 어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잡은 그래서 새우젓이나 고기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어디로 이제 판매가 돼요? 이거는 주로 잡으면 이제 위탁 그 운반선이 이제 실고 목포나 신안 수협을 통해서 이제 그 전남 전북 쪽에다 위탁 판매가 되는데 그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그 젖새우의 한 40% 정도가 인천 근해에서 잡은 거라고 이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건 이제 몇 분들이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계시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목포나 그 다음에 신안 그 다음에 충청도 배들이 올라와서 여기서 지금 그 울도, 가클도, 강화, 백령도까지 젖새우를 잡아요. 잡아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바로 소금에 염장을 해서 이거를 이제 운반선을 통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 예를 들어서 뭐 화수부도나 인천이나 아니면 이걸 외풀이에다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위탁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목포까지 내려가서 목포나 신안 수협을 통해서 위탁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잡혀요? 전라남도나 전라북도의 어획량으로 잡히는데 그게 젖새우의 전라남도나 전북의 젖새우의 한 4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기 인천에서 강화에서 계셨다가 거기 지금 신안에서 이제 그 중매인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탁 판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말씀에 의하면 지금도 이걸 하고 계시는데 중매업도 하고 계시는데 이분 말씀에 의하면 한 40% 정도로 추정한다고 얘기를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좀 중요한데 이게 위 아래 파란 거는 인천의 연도별로 80년대부터 2019년도까지 18년도까지 그 젖새우 어획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전라남도인데 인천하고 전라남도 거만 제가 이제 통계청에서 갖고 와서 자료를 이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주로 이제 70년대, 80년대까지, 90년대까지도 거의 인천에는 새우가 많이 나오질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질 않은 거죠. 다만 인천 배들이 잡아서 어디로 갔어요? 신안이나 전라남도 북도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수협에다가 위탁 판매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출가업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판매하고 나오니까 전라남도 북도로 이제 어획량이 잡히는 거가 되겠죠. 그죠? 반대로 이제 안 잡히다가 한 7년도, 8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인천에서도 이제 새우젓이 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300톤 정도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전라남도는 한 10,000톤 정도가 되는 거죠. 저 10,000톤 중에서 추정해 보면 옹진, 강화 이쪽에서 잡는 전라도나 충청도 배들이 올라와서 잡는 배 중에 한 40% 추정하면 한 3,000톤 정도 되겠죠. 10,000톤 중에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인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이 1,200톤에다가 약 3,000톤 정도 하면 약 4,000톤 정도 돼서 이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이 인천 앞바다에 아직도 굉장히 많은 새우가 잡히고 있다. 이거를 이제 증명해주고 있는 것들이죠. 이거 이제 다만 추정하는 것들이죠. 이게 전라남북도에 있는 배들이 와서 잡은 거는 이제 추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적지 않게 많이 잡히고 있는 거다.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천도 지금 그 새우젓이 안 잡히는 게 아니라 많이 잡히고 있다. 그럼 새우젓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강화도 젖새우에 이거는 상당히 유명하니까 축제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더 높은 브랜드화를 하고 또 연구를 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젖새우 연구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성모도 가서 이제 배충원 그 어르신한테 이제 여쭤보고 그랬더니 이 새우나
그 다음에 이런 갑각류 같은 경우는 이게 민물하고 만나는 지점, 민물이 얼마만큼 많이 만나는 거에 따라서 이게 그 새우가 많이 잡히고 안 잡힌다. 그래서 이 한강하구에 대한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인천공항을 막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강에서 그 퇴적물들이 많이 이제 내려와서 흘러내리지 않고 이렇게 쌓여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많이 이제 새우가 잡히진 않는 거다. 그리고 점점점 이 앞바다가 이쪽 앞바다가 계속 이제 이렇게 퇴적물이 있어서 이제 이게 바닷물로 이렇게 그 모래가 이제 그 한강에서 내려오면 쓸려 내려가는데 이게 안 내려가니까 이게 점점점 이제 얕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이제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강 준설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준설을 좀 해서 그 한강하고를 좀 저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장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분 말씀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예를 들면 그 충남에 있는 그 유명한 광천이나 그 다음에 강경이나 이런 데는 그 다음에 군산이나 이런 데는 지금 새우가 안 나온다. 그 안 나오는 이유는 바로 하구원댐, 민물에서 내려온 댐을 막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면 민물이 나오지 않고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지 않으면 이게 새우가 나오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런 어장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분 말씀에 의하면 그럼 언제 새우가 가장 많이 잡힙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87년, 88년도라고 하는데, 그 뭐 예를 들어 장봉도에 계신 뭐 고충신 그 어르신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87년도, 88년도, 뭐 93년도 굉장히 많이 잡았다 이런 기억들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그때가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그 비가 많이 와서 한강물이 쭉 많이 내려왔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면 그때 9월, 10월 달에 저게 나온다는 것들이죠. 새우가 이제 알이 막 나와서 이제 굉장히 새우가 많이 새서 그 해에 이제 새우가 굉장히 많이 잡히더라. 그분들의 경험이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한강 여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해에 새우가 굉장히 많이 잡힌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한강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한강하구에서 이렇게 오염되는 것들이 있죠. 환경오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한데 이거를 좀 그 어장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고, 한강 이런 정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강화도 이 곶배는 우리나라 배의 역사에도 중요하게 나온 흔적이 있고, 이게 우리나라 전통 배의 맥을 이루는 중요한 선박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연구들이 되게 많이 돼 있는데, 주로 이제 전라남도에서 연구된 게 되게 많아요. 이제 공교롭게도 인천에서 이 곶배 연구되거나 뭐 젖새우에 관련해서 연구된 건 거의 그렇게 없어요. 주로 그 전라남도에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하고 목포대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충원 그 성모대에 계신 배충원 어르신은 이 곶배 체험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바로 이제 이런 성모도 앞에다가. 그래서 평소에는 체험도 이렇게 곶배를 체험해서 그 이제 그물로 고기도 잡아보고, 그러다가 이제 그거 하고 이제 그걸 쓰지 않는 날은 이제 환경 정화 작업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목적으로 좀 쓸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곶배하고 새우젓 박물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강화는 이런 새우젓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말씀을 좀 계속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곶배의 그 강화나 성모들을 그 대표하는 것이 브랜드가 뭐냐 이러면 새우젓인데, 그 새우젓을 브랜드 가장 상징적으로 하고 강화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곶배다. 그래서 곶배의 상징물을 만들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어디다 만드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이랬더니 이제 그분이 강화 지금 성모대교 막 넘어오죠. 성모대교 넘어오자마자 그 앞에 체험장하고 이렇게 뭐 그 안에 조형물을 만든다 그러는데, 여기다가 이제 곶배를 이렇게 좀 브랜드화해서 상징물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시고, 제가 봤을 때 곶배하고 그다음에 새우젓 박물관은 이 외포리 쪽에다가 만들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강화의 이 새우젓을 조금 더 브랜드화하고 이런 곶배를 통해서 더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새우젓을 뭐 다양하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새우젓이 중부지방이나 우리 생활사에 가장 중요한 문화생활로 이제 접하고 있는 거고, 김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너무나 이런 것들이 강화의 그 세부젓 또 강화의 겉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봐고 이렇게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이제 이 새우젓은 인천 아파트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게 주종으로 좀 이렇게 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